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친환경 수소 열풍에 울산도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울산의 수소 경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수소가 미래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한국수소산업협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장 이번 주였는데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2021 울산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 준비한다고 아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 지냈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동안에 준비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미비한 점을 보고하느라 한 달 정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고생하셨네요. 이 행사 얘기는 뒤에 잠깐 하기로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수소산업협회 어떤 회원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울산에서 만들어졌으며 울산에 있는 수소 관련 중소 중견기업,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덕양이라는 회사하고 SDG라는 회사가 주축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 확산이 되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192개의 회원사를 가입되어 있는 수소 관련 한국에서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이 정부의 어떤 수소 정책들과 또 관련 기업들을 좀 연계해 준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붙어서 새롭게 수소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조언해 주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기술 인력을 갖다가 연계해 주는 그런 또 관련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수소 산업의 현주소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전시회부터 수소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21 울산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셨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2021 울산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은 수소 경제 전 밸류체인,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그에 관련되는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등을 기술 개발 및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 전시회와 수소 경제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국의 수소 정책, 시장 트렌드, 기술 개발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수소 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입니다. 주간협회 대표로서 이번 전시회 포럼 조심스럽게 평가해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체와 지자체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기술 개발 제품들을 갖다가 보여줘서 정말 알찬 전시회였고요. 다만 코로나 사태로 위해서 국내에 더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포럼은 수소의 정책부터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밸류체인 등 수소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이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수소 산업의 전초기지를 꿈꾸는 울산에서 열렸다는 게 참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소 경제 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울산에서 본 행사가 열림으로써 참가한 정부, 지자체, 기관, 기업, 일반인 모두가 울산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수소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직접 체험해보고 면서 수소 경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울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서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더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도
좀 수소 산업의 가장 진보된 것들을 목격하는 울산에서 목격하는 그런 행사들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발전 수준과 여러 과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10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열풍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 어느 정도 수준인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수소는 산업에 사용한 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100년이나. 예, 그래서 기존 정유, 화학 및 반도체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 이 부분에 수소 산업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소 산업인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3년 연속 세계 시장 최고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차량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예. 연료전지 발전 부분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 면에서는 선진국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좀 떨어진다. 예. 그리고 이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부분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연료전지 부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M&A 한다든지 지분 투자 등을 하고 있고 또한 뭐 세계 탑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국내 생산을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조만간에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들이 2050 탄소 중립에서 수소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체 청정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과 지금 M&A를 한다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죠. 이거는 이제 주춤할 단계가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투자해서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총 투자 규모를 갖다 약 48조 원 정도까지 확대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고요. 예. 이게 무리 없이 이제 추진이 되면은 아마 세계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우리나라가 올라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게요. 모든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정부가 수소 사용량을 기존의 22만 톤에서 2050년에는 2,70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또 2050년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 비율을 2030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자, 정부도 아주 수소 산업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추진 상황 좀 어떻습니까? 현재 그동안 수소 산업을 영위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새로운 분야인 수소 모빌리티 분야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쪽의 기술 개발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연료전지와 그다음 수소 생산, 그다음에 SK는 청정 수소 생산을 주축으로 해서 액화수소,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및 수소 발전. 두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발전을 주축으로 한 그린 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까지. 효성은 부생수소를 바탕으로 한 액화수소와 수소 충전소를. 하나는 수전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하고 이에 관련되는 저장용기, 수소 발전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포스코는 그린 아모니아를 해외에서 도입해서 그린 아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발전 그리고 포스코가 가장 염원하고 있는 수소 한원제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소 생산과 그다음 수소 액화수소 운송선, 그다음 연료전지, 그다음 수소 발전 쪽에 롯데는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청정수소 생산을 해서 액화수소와 수소 발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세계 탑 클래스 기업들과의 M&A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 제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기업들이 이게 속도전이다 보니까 혼자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관련 기업들이 좀 예, 모여서 맞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이런 예. 부분들 많이 보여지는데 예. 지난 9월에 15개 기업이 수소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내의 주요 15개 대기업들이 수소의 전 밸류 체인을 자기들 한 기업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자 예. 하는 의미에서 지금 코리아 하이드로젠 비즈니스 서밋을 갖다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수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0약 700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수소를 갖다가 조달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그 도입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집이 만드는 이 수소 서밋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수소 이야기는 뭐 이번에 그 대선 토론에서도 큰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수소에 집중하는가, 수소 에너지가 우리 사회 미래에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계속 던지실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회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에너지원들 중에서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입니다, 수소가. 예. 예,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소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한 그 대기오염과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50년 탄소 중립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소에 대한 관련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도입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에 모든 국가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청정한 에너지이기 예.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예,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 그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수소 전기차를 이미 구매해서 타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울산에는 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이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가 일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바뀔까 이런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저는 바뀌게 될 것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수송수단이 교통수단이 예. 수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트램, 수소열차, 또 예. 수소선박 이런 것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열과 전기를 현재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받아서 쓰고 있고 열은 도시가스나 뭐 석유를 갖다가 태워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갖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려면 지금까지는 뭐 화석 그렇죠. 연료를 때우거나 뭐 예. 원자력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수소로만 또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일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변화의 시기 이제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데 대한민국이 그 한계를 좀 뛰어넘고 수소 시장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수소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 중심에는 울산이 있고요. 2019년도에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소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소 모빌리티 중에서 수소차가 가장 중심인데 수소차를 제외한 다른 이제는 모빌리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그린 구제자유 특구 모빌리티 사업은 수소 연료 지게차 실증,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무인 운반차 실증,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700바급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구축 실증 예. 이 부분과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선박 실증과
선박용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실정입니다. 이 도시로서는 규제제 특구 지정된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어서 울산이 좀 지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수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예, 그래서 울산은 현재 한국 수소 생산의 약 50% 이상, 그다음에 수소 트레일러 약 300대 이상,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보급 전국 1위,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전국 1위, 그리고 또 국내 최대의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불어 기존 저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업체들 그리고 각종 소재 부품 업체들이 있고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산학연 협업이 가능한 가장 좋은 지역이고 예. 또한 울산시에 강력한 유치 의지가 있어서 지자체 의지도 유치가 강하고 예. 예, 기업들도 인프라가 기반이 잘 돼 있고 사실 울산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북, 인천, 강원 각 지역마다 이 수소 열풍이 불면서 관련 시장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어떤 기반 인프라로 잘 지금까지는 선점했다면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떤 차별화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울산이 가진 수소 관련 핵심 인프라와 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과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또한 그와 관련되는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기존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 힘써서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창출하는 게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울산하고 관련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부의 대부분의 수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울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울산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린 모빌리티 규제 특구 사업,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은 울산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그 그린 모빌리티 사업은 자동차는 잘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외에 지금 지게차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물류 운반차 이런 이제 산업용 운반 기계를 수소화로 시키고 그다음에 건설용 이제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건설용 기계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이제 수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빌리티 사업 또한 이제는 수소 트램이라든지 수소 열차와 같은 이런 헤비듀티 모빌리티 사업, 뭐 선박까지 이제는 그 진출하는 이런 모빌리티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이제는 수소 그린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이란 현재 국내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 상당히 이제는 그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현재 그 동해 가서전 있는 지역 근처에다가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한 해수를 물분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지금 육상으로 운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세계 최초의 그린 수소 생산 해상 풍력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울산의 인프라 참 잘 돼 있다.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는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들도 잘 마련돼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수소가 에너지의 대원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는 많은 수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해외에서 생산해서 운송하고 수입하는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장 최적화된 수소의 생산 방법이라든지 운송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도입하는 이런 항만 구축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와 울산시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시민들의 이해 바라셨고 또 생산 저장 운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방희 한국수소산업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 해결해야 될 과제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한국수소산업협회를 비롯한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역할과 과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수소산업협회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수소 관련 단체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규제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수소 관련 기업들하고 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 네트워킹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들은 수소 전밸류 체인에서 각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힘써야만이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뭐 이렇게 수소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테지만 이게 또 전체가 잘 되려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든지 수소 산업으로 좀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존재해야 할 것 같은데 협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는 네.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로 가기면은 그동안에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그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는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할까 하고 구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수소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를 생산하는 대기업들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부품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품 업체가 나는 이런 부품을 해보겠다 하면 그에 관련되는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증적인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수소 산업의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수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예, 또한 수소는 무한합니다. 무한하다. 예, 그리고 수소 산업은 현재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고요.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에서 엄격한 안전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또한 정유, 화학, 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서 100년 이상간 사용해온 가스로서 안전관리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볍기 때문에 누출돼서시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지고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으시고 수소는 안전하다고 믿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수소는 무한한다는 것은 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작지만은 우주 질량의 약 70%를 75%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 속으로 봤을 때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잘 활용하면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 한국의 수소 산업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은 수소 관련 전밸류 체인에서 각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기술 개발하고 시장 창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소 경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시대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사 진단 나오신 분들의 또 추천곡으로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곡 선곡하셨습니까? 예, 김원중 가수의 바위섬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위섬. 예. 예. 이 곡이 나올 당시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예,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많이 같이 불렀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또 그런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TV 보고 싶고 되게 기분 좋으시겠는데. 지금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 이야기 김방희 한국수소산업협회장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 수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미래 먹거리가 됐습니다. 수소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력이 아닌 선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울산이 수소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